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99세까지 팔팔하고 건강하게 살기 위한 프로젝트 건강 더하기 행복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오한진이고요.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시러 허윤정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 지킴이 건강보험심사평가연구소 허윤정입니다. 네. 자, 오늘은요. 우리나라 3대 사망질환 중에 하나고 단일 질환으로는 가장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는 질병입니다. 뇌졸중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뇌로 올라가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뇌졸중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런 환자가 점차 늘고 있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에 뇌졸중 환자는 57만 3천 명이었습니다. 근데 2017년에는 57만 8천 명으로 그리고 작년에는 59만 5천 명이 돼서 지난 3년간 뚜렷하게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번 발생하게 되면 심각한 후유증이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더 중증으로 가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병이 뇌졸중입니다. 그렇죠. 무섭습니다. 사실 뇌조직이 한번 손상되고 나면 네. 이게 정상적으로 완전히 회복되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사실 정상적으로 회복이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어서요. 뇌졸중의 가장 좋은 치료법은 사실은 철저한 예방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두통이라든가 이렇게 앞서서 본 환자들 사례처럼 어지럼증이라든가 네. 아니면 뭐 시야 장애라든가 안면 장애라든가 이 팔다리의 마비라든가 그리고 이렇게 겹쳐져 보이는 복시 같은 네, 거 네. 이런 증상들이 뇌졸중을 미리 예고해주는 전조 증상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네. 이런 증상들을 잘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중에서도 이 전조증상 중에서도 어지러움증이 있어요. 근데 이 어지러움증은 사실 일반인들은 뭐 빈혈이 있다거나 또는 이석증이 있을 때도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혼돈스럽기도 한데 한쪽 몸에 마비가 오거나 또는 뭐 물건을 쉽게 떨어뜨리거나 또는 말이 어눌해지거나 하는 이런 증상, 또 거기에다가 다리에 힘이 없어지는 이런 근력이 떨어지는 증상들이 동반이 되면서 어지러움증이 있을 때에는 뇌졸중을 꼭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뇌졸중의 위험 신호는 심혈관 질환을 갖고 있는 분이라든가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가 또 고지혈증 그리고 만병의 근원이죠. 흡연이라든가 비만도 또 그렇게 그렇습니다. 포함되죠. 또 술을 드시는 음주라든가 평상시 운동을 잘 안 하시는 운동 부족 이 모든 게 다 위험한 인자고요. 네. 그중에서 특히 고혈압은 저희 뇌졸중 환자의 70%가 네. 사실은 다 고혈압을 앓고 있는 환자니까 더욱더 중요한 위험 신호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기저질환이 있다면 그걸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 뇌졸중은 검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검사 중에 하나가 바로 MRI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요즘에 이 MRI의 건강보험이 많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네, 뇌와 혈관 등의 진단을 위해서 저희가 주로 MRI 검사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기존에는 뇌종양이라든가 뇌경색 그리고 간질이라고 네, 일반인들이 네, 알고 예전에 있는 많이 말씀했죠. 뇌전증 네.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렇게 중증으로 진단되는 경우만 MRI가 급여가 됐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작년 10월부터는 뇌나 뇌혈관 이 모두의 그 MRI 검사가 다 보험급여 혜택을 받게 돼서 건강보험 혜택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 모두한테 다 해당이 되는 물론입니다. 겁니까? 아우, 네. 굉장한 희소식이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 MRI가 한 번 찍을 때는 급여가 됐다가 다음에 찍을 때 안 되고 그런 건 아닙니까? 네, 그렇진 않습니다. 그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라든가 아니면 신경학적 검사에 해당하는 모든 MRI에 대해서 뇌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과거에는 뇌질환이 의심되는 어떤 특정한 경우에만 MRI가 급여가 됐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는 그 MRI에 대한 급여가 대폭 확대가 됐고요. 그러한 기간도 이제 과거에 6년으로 한정돼 있다가 지금 그것을 10년으로 늘어나는. 그래서 뇌졸중을 의심할 수 있는 그런 그 기저질환들 관련해서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검사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급여는 대폭 확대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희소식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 구체적으로 네. 이 MRI를 찍을 때 예전에 들던 금액과 지금 이렇게 건강보험이 확대돼서 혜택을 받게 되면서
혜택을 보는 금액이 좀 차이가 많이 나겠네요. 많이 나죠. 네. 과거에 MRI 검사를 두려워하셨던 거는 물론 검사 자체가 주는 부담도 있지만 검사 비용의 부담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네. 일반인들이 냈던 검사 비용은 보통 40만 원에서 한 70만 원 정도. 그 전에 그랬죠. 예, 과거에 그랬습니다. 이제 네. 이제는 본인 부담금이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로 대폭 와. 낮아져서 이런 질환이 의심된다, 검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정말 망설이지 않고 신속하게 검사하셔서 뇌전증 또 뇌경색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환자분께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정말 빨리 가서 찍을 수 있으니까 부담도 줄고 네. 발견할 확률도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뇌졸중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뇌졸중은 뇌가 졸도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뇌졸중이라고 이름을 붙인 건데요. 혈관이 막히는 것을 뇌경색이라고 하고 혈관이 터지는 걸 뇌출혈이라고 하는데 사실 뇌경색이 한 80~90%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뇌출혈 환자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어떤 사례인지 화면부터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불과 초등학교 6학년, 즐거운 학교 생활을 즐기기에도 부족한 꽃다운 나이에 갑자기 찾아온 뇌출혈. 생사를 넘나드는 수술과 뼈를 깎는 재활의 고통까지. 지혜 양은 물론 가족까지 너무나 힘든 시간을 견뎌야 했는데요. 뇌출혈이 발생한 지 4년. 불가능했던 것들을 하나씩 가능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혜 가족이 만들어가는 뇌출혈 그 후 희망 이야기를 건강 더하기 행복에서 만나봅니다. 서울에 있는 한 정형외과.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뻐졌네. 키도 크고 악수. 악수. 오, 이렇게 힘이 세요. 나보다 더 세졌어. 그래. 어려움은 아는데 의사 선생님과 반갑게 인사도 나누고 악수도 하는 지혜 양. 얼마 전 혼자 옷을 입다가 왼쪽 손목을 접질렀는데요. 치료 끝나고 네. 예, 손목이 약간 옷 입다가 넘어져가지고 아이고. 금이 갔어요. 골절. 아, 그래. 돈이 아무래도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생활은 꿈도 그래? 꾸지 못했습니다. 하고 있나 봐요. 아, 그래요? 그때는 정말 미래가 없었고요. 그냥 그 현실, 그 상황만 있었어요. 그냥 무조건 아이가 그러니까 주변에서 많은 병원에서 전문의들은 불가능하다고 하고 근데 나 혼자서만 주문을 외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 애는 그렇지 않다라고 주문을 외고 그런 끔찍한 시간들이 사실은 있었고요. 물도 잘 안 넘어가죠. 숨도 잘 안 쉬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내 속에 있는 스트레스를 아이한테 뱉을 만큼 여유가 생겼죠. 네. 지혜 양은 2015년 2월 심한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졌는데요. 우측뇌의 4분의 1 가까이 뇌출혈이 발생. 지혜 양 가족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수술로 출혈된 부분을 제거하긴 했지만 중환자실에서 3개월을 보내야 했던 지혜 양. 뇌출혈 이후 안면 마비, 좌측 팔다리 마비, 배변 배뇨 장애 등 여러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아니요. 그러던 중 지난 2017년 12월 신경이식 수술을 받게 되는데요. 2월 마지막 주에 이 뇌를 손대는 게 아니고 뇌에서 결국 신경이 목을 통해서 팔로 가고 또 허리를 통해서 발로 가잖아요. 저희들은 이 목에서 그 가는 길을 이렇게 중간에서 이렇게 바꿔주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지혜 같으면 왼쪽이 마비니까 오른쪽 여기 팔로 가는 신경은 정상이겠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정상 쪽에 있는 신경 하나를 이제 띄어가지고 이쪽 마비된 쪽에 신경을 이식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제 예를 들면 지혜가 이제 왼쪽이 마비인데
오른쪽은 이게 이제 정상신경이에요. 오른쪽은. 근데 그 중에서 이 팔로 가는 신경이 이렇게 크게 세 가닥이 있는데 가운데 가닥은 이게 팔에 보조작용을 해요. 이걸 이렇게 잘라도 손 기능에 크게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C7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의학적으로 C7을 이용해서 하는 수술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보조신경을 이쪽에 이제 그 병든 쪽 C7에 또 이식을 해요. 그럼 이 신경이 차차 이렇게 자라나서 이제 병든 팔에 이제 힘이 들어가게 하는 거거든요. 수술 후 지혜는 매일 꾸준히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조금씩 가능하게 됐습니다. 서툴긴 하지만 혼자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아유, 양치질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옷을 입기도 합니다. 노래도 곧잘 부르고 아이돌 스타를 좋아할 정도로 평범한 청소년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비된 신경의 혈액순환 상태를 보기 위한 적외선 체열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게 검사 결과 수술 전에 비해 강직 상태가 많이 호전됐는데요. 마비됐던 팔과 다리 부분에 혈액이 순환되고 신경이 통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꾸준한 재활 운동. 4년간 묵묵히 지혜의 손발이 되어준 엄마의 노력이 지금의 지혜를 만들었습니다. 안 좋고, 팔도 펴지고, 엘보도. 근데 기부스만 없으면 더 잘 나왔을 것 같은데 계속 귀찮게 해줘야 돼. 계속 귀찮게 해줘야 돼. 이 손에. 그래서 나중에는 이 손, 오른손 도와서 이렇게 뭘 쓸 수 있게 이게 이제 우리 목표거든요. 이제 일상생활이요. 그다음에 학교 생활하고 있으니까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교감하면서 좋은 친구하고 잘 지냈으면 공부도 잘하면 좋겠지만 일단 그런 학교 사회생활 제일 바람이네요. 아이가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예. 사춘기여서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친구가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게 지금 상황에선 가장 간절한 것 같네요. 예. 너도 그럴까?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지혜의 행복한 일상을 기대해 봅니다. 네, 사연 잘 봤습니다. 이 뇌출혈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이 합병증이 생겨서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다가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있는 우리 지혜 양 참 대견합니다. 네. 그렇게 보셨죠? 네, 뇌 혈류 공급이 중단되면 사실은 뇌세포가 굉장히 빠르게 파괴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후유증이 남게 되는데 사실 거의 기적 같은 일인 정말 것 같아요. 기적이죠. 네, 네. 2년 동안 저 정도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아마 지혜 양의 어머니가 지혜 양 옆에서 손발이 되어주고 또 많은 어떤 치료 방법 또 의료기관 이런 것들을 알아보면서 특히나 저런 증상의 경우에는 재활치료가 네.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열심히 재활치료할 수 있도록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해주신 것도 큰 힘이고 무엇보다 지혜양의 의지 그리고 네. 지혜양이 극복하겠다고 하는 노력 그것이 더 중요한 일이 되겠죠. 굉장히 중요하죠. 네. 어떤 병이든 마음 먹기 달렸다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사실 심적인 부분이 육체적인 질병의 회복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99세까지 팔팔하고 건강하게 살기 위한 프로젝트 건강 더하기 행복은 다음에도 더 좋은 소식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